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0%를 기록했죠. 물가가 너무 낮아서 걱정인데 문제는 현실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괴리가 어디서 왜 생기는 걸까요?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저물가 얘기 계속 나오는데요. 국민 입장에서는 마트 가서 물건 몇 개만 넣어도 몇만 원이 금방 넘어가거든요. 네. 뉴스에 나오는 물가,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이게 왜 다른 걸까요? 통계로 발표되는 정부의 공식적인 물가는 통계청이 미리 선정해 놓은 수백 개의 품목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러한 물가 수준이 어느 만큼 변했는가를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로 표시를 해서 나타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최근인 8월 물가 상승률이 0%, 소시점 두 자리까지 따진다고 한다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면서 네. 우리 경제가 디플레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게가 느끼고 있는 체감 물가는 그렇게 낮지도 않고 네. 도리어 올라가고 있다고 느끼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것은 가게 입장에서는 반드시 사야 되고 자주 사야 되는 품목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체감 물가가 오른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체감 물가가 높은 이유는 과거와는 조금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농수산물과 같은 먹거리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학원비 그리고 외식 물가 이런 서비스 요금이 많이 오르면서 체감 물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가게가 체감하는 높은 집값 같은 경우에는 물가 조사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집값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건 좀 상식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0%대 저물가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된다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죠? 낮은 물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는 입장에서는 비용이지만 네. 파는 쪽, 한마디로 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이죠. 네. 물건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게 된다고 한다면 기업의 매출이 줄거나 자영업자의 매출이 줄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물건 가격을 낮춰서 팔아야 된다라고 예상이 된다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반대쪽에 있는 가게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고 소득이 줄면서 향후 미래 불안정성에 대비를 해서 소비를 줄이겠죠. 이렇게 되면 실제로 물가가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 실제 경제 성장률 하락을 유발하는 경제학적인 용어로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자기 실현적 기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네. 그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실제로 부진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한편에서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최근에 공식적인 지표 물가 상승률이 낮은 데에는 우리 경기가 좋지 못하고 물건 자체에 대한 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공급 측면, 비용 측면 요인들도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도 있고요.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었죠. 네. 하지만 최근에는 사우디 원유 시설이 파괴되면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리포트로도 나왔지만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돼지고기 가격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네. 물가 상승률이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사실은 우리에 앞서서 디플레를 경험했었던 일본의 사례를 본다라고 한다면 집값과 같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자산 디플레 현상이 겹쳐질 때 우리 경제가 디플레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한 국가도시 비교 통계 사이트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서울이 세계에서 6번째로 물가가 비싼 도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음식 물가가 좀 높은 걸로 분석이 돼 있던데 우리나라 음식 물가가 이렇게 비싼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먹거리가 공급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많은 네.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곡물 생산량이 500kg에 달하는데 우리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네. 동일한 자연환경을 가진 일본에 비해서도 육류라든가 우유의 생산량이 많지가 못하죠. 네. 이와 함께 유통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면서 그 과정에서 물건 가격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높다 보니까 임대료도 높고 그리고 네. 최근에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부분들이 통계에 정확히 포함이 돼야 실제로 이런 국제 비교 사이트에 나오는 물가와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좀 어느 정도 비슷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렇게 통계상으로는 저물가인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높다. 이 괴리가 계속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공식적인 물가와 체감 물가의 괴리도가 커진다라고 한다면 공식적인 물가 지표에 기반을 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크게 공감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물가 조사를 함에 있어서 국민들이 실제로 많이 사는 품목들을 많이 넣고 네. 또 물가 조사의 시기를 자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주거비, 교육비 이런 가계 특성이라든지 소득계층별 특성들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된다면 훨씬 더 통계를 신뢰할 수 있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